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장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행복한 느낌으로 하루를 지내시겠네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샤오펑은 30%가 넘게 폭등했고, 테슬라, 팔란티어, 오르지 않은, 저희 미주놀 포트폴리오 종목 가운데 오르지 않은 종목이 아예 없을 정도로 오늘 폭등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길 못 알아듣는 사람 때문에 또 한마디 드리겠는데, 저희가 앞전 통키 뉴스에서 알려드렸던 기부하신 분들의 명단은 미주놀 이전에 히사모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세요. 착각하지 마시고, 저놈들이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기부하라고 하는, 그래서 기부를 강요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해석을 잘하라 그랬지 누가 소설을 쓰라 그랬습니까? 제발 그런 분들 지나가 주시고요. 한국에서는 저희 미국 쪽에 기부하실 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미주놀에 기부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 그냥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나오는 그 유튜브 광고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거 봐주시면 그게 최고의 기부예요. 최고의 기부예요. 저희 지금 미주놀 스태프들이 고민해 있어요. 이번 주공 2기 한국에서 지원한 분들 다 떨어뜨려야 되나? 왜냐하면 진주와 이 쓰레기들이 너무 섞여 있어가지고 구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진주와 쓰레기란 표현은 좀 그렇죠. 추레시들 섞여 있단 말이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조국이 왜 이렇게 저렇게 변질됐을까? 저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대부분의 선한 분들, 열심히 댓글로 저희를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의심병 환자에 삐딱하게 보는 그런 인간들을 부자로 만들 생각은 추구도 없습니다. 저희는 나눌 줄 아는 선한 부자를 만들길 원하고요. 기부요, 인트로 영상 보세요.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께 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답답함을 내려놓고, 자, 오늘 주식시장을 볼 텐데 먼저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야후 파이낸스 늘 보셔야 된다 그랬죠. 이 리스트는 저희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종목 상담해드린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센트리 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온 거지, 이게 저희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착각하지들 마세요. 보시면 팔런티오 15.92%, 와, S&P 500 지수도 저 정도 올랐고,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은 나스닥도 한때 출렁거렸다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샤오펑 33.92, 웬일입니까? 중국에서 샤오펑에 대한 기사를 제보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샤오펑에 대한 영상으로 그 기사와 함께 조만간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슬리 0.47, 나스닥, 코스코, 버핏이 팔았지만 여전히 올랐고요. 그쵸? GDRX, 이거 저희가 곧 올라갈 영상입니다. CBS, 그 다음에 AMD, CIIC, 저건 제가 나중에 또 올려드릴 거고, 오버스탁 때문에 물린 분들 많았는데 오늘 무려 9.83%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보잉도 5.97. 자, 일단 항공주나 보잉을 비롯한 항공주나 카니발 같은 주식들이 오른 이유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호재가 호재가 터졌죠. 두 가지의 큰 호재가 터졌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죠? 바이든 당선자가 재무부 장관으로 전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이었죠. 제넷 옐런, 이분을 제78대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사진 보이시죠? 시장이 일제히 환호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두 번째는 또 백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백신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엎친 데 겹친 게 오늘 시장이 반응했지만, 오늘 시장을 급상승으로 이끌었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옐런 의장의 재무부 장관 임명의 소식으로 뻥 하고 시장이 했는데, 자, 왜 그렇다면 일제히 미국이
뉴욕 시장이 왜 그녀의 컴백을 환영했을까요? 차트 보시기 바랍니다. 옐런이 연방의장을 지낸 때 2014, 2018년이 언제였냐면 미국 경제의 호황기였어요. 자, 지금 제가 노란색 박스권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보였죠. 2014년이 시작되기 전에 2018, 2019, 2020 아니 2008, 2009, 2010 뭐가 있었죠?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사태로 사실 미국 경기가 완전히 꺾여서 밑으로 하강하느냐 다시 올라가느냐. 근데 그 당시는 코로나하고 비슷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미국이 얼어붙고 있는 상태에서 그녀가 그 여파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옐런이 연준 의장을 맡게 되는데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뭐냐면 S&P 500, 다우, 나스닥의 2014에서 2018년까지의 함께 보게 되는 지금 차트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녹색은 나스닥, 그쵸? 빨간색은 다우, 그 다음에 퍼플, 보라색은 S&P 500인데 보십시오.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요즘은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알겠지만 좀 나스닥만 막 가고 다우하고 S&P 500은 좀 완전 동떨어지는 지금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보면 이 당시도 물론 나스닥이 2014년을 기점으로 점점 더 위에 선두 그룹으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흐름이 좋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균형 잡힌 모습으로 미국 전반의 경제 구조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때가 바로 옐런이 연준 의장을 지냈을 때예요. 사실은 급등하는 것보다 이러한 모습이 가장 안정적인 경제 발전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샤오펑이라든지 뭐 리오토라든지 니오나 뭐 팔란티어처럼 급등하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지난 9월에 테슬라가 S&P 500에 탈락한 줄 아십니까?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변동폭이 너무 크다. 버블이 너무 꼈다. 시장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거. 마치 반에서 꼴등한 애가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해주지만 아마 반의 절반 정도는 절반 넘게 의심할 거려. 어떻게 꼴등이 1등을 하지? 그 아버지가 교무부 장관이었는데 쌍둥이 딸이 컨닝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그 몇 년 전에 떠들썩했잖아요. 한국에 그 여고생, 그쵸? 결국 법원에서 졌는데 시험지 유출. 꼴등하던 애가 1등을 하면 당연히 의심을 하죠. 컨닝했나? 어떤 일인가? 근데 전교 2등 하던 애가 전교 1등을 하면 의심 안 합니다. 왜? 늘 전교에서 놀던 아이였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빡 급등했다고 하는 것은 세력이 달라붙었든지 뭔가 정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뭔가 비정상적인 게 있는 거예요. 폭락한 것도 안 좋지만 이렇게 폭등한 것도 안 좋고 이것처럼 이렇게 꾸준한 게 제일 좋은 건데 이때 바로 옐런이 연방 의장을 지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이든 선거 캠프 때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어요, 이분은. 하지만 자문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는 이 옐런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서브프라임 사태의 위기를 굉장히 잘 극복한 연준 의장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거시적인 안목, 이론과 실전이 굉장히 균형 잡힌 탁월한 전문가. 어떤 분들은 특히 한국이 좀 그런 게 많죠. 너무 이론,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박사고 다 아는데 현장을 너무 몰라. 또 현장을 너무 알아서 이론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히는 게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 있는 사람으로서도 훌륭하지만 저 위기를 저렇게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였어요. 그녀의 이력서를 보면은요, 연방준비제도에서 무려 16년 동안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천재들이 모인 연방준비제도 안에서 16년 동안 리더를 했다는 건 이 여인은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시죠. 2004년부터 2016년까지거든요. 16년이. 그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서 수장을 역임한 다음부터 2010에서 2014년까지 연준 부의장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명이 돼요. 그리고 2014부터 차트 보이듯이 2018년까지 연방의장으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녀를
제이 파월로 대치한 2018년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아이고, 제이 파월 참. 저 여인 뒤에 대면서 지금. 근데 코로나 아니었으면 뭐 제이 파월도 시장 평가는 좋았죠. 자, 많은 그 의장들과 마찬가지로 옐런은 백악관 내에서 경제적인 역할을 통해 재정 정책에 대한 일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의 수행 능력도 있고 연준의 의장도 지냈고 정말 두루두루. 또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했어요. 그래서 클린턴의 행정부에서 정책 추진을 도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클린턴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루인스키와의 사건을 통해 한 획도 긋긴 했지만 클린턴 시대가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마지막 경제 부흥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클린턴 때가 사실은. 클린턴 때가 마지막 경제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클린턴이 선거 때 하나 날리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내렸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도 경제는 안 좋았죠. 주식만 좋았죠. 부동산하고. 있는 자들의 주식과 부동산이 좋았던 거지 서민들은 느끼지 못했는데 트럼프 때는 다 아니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그게 다 됐었거든요.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러나 오늘 클린턴 대통령은 참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참모들을 인재들을 골고루 잘 이렇게 등용해서 저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해주는 그 역할을 클린턴 대통령은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가가 미국 시장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컴백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서브프라임을 극복하고 미국을 재건했던 그녀가 다시 한번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망쳐버린 미국 경제를. 자, 이 여인 우리 이 옐런 이 의장의 컴백이 지금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죠? 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근데 쉽지만은 않죠. 왜냐면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차라리 서브프라임은 보다 제가 보기엔 한 10배 정도 지금 미국은 위기인 것 같아요. 어저께 세미나 때 우리가 이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이런 의견을 저희 스태프 중에 한 분이 냈었는데 시사모에서 제가 올 봄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이번 불프 시즌을 준비해라. 이번 불프는 수많은 회사들이 쌓인 재고를 다 팔아제끼는 지금까지의 불프가 아니라 이번 불프 때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산하는 회사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정말 파격적인 세일이 될 거다 라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코스코나 베스트바이나 뭐 타겟이나 뭐 월마트 아닙니까? 근데 지난 주말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틈 나면은 시장 조사를 좀 하거든요. 너무 썰렁한 거예요. 영상 제가 그때 그 팔런티어 그 영상 앞부분에 제가 코스코에서 물 다 동난 것만 보여드렸잖아요. 코스코에 많은 사람들이 사가긴 하는데 코로나 초창기 때 모습하고 참 비슷했어요. 물, 페이퍼 타월 별로 코스코 입장에서는 돈 되지 않는. 근데 물건이 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끔 LG, 삼성 TV는 보이는데 신형도 보이지도 않고. 어제 세미나 때 이런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불프 시즌을 맞이한 할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미국 현지 뉴스는 지금 LA 카운티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사는 코리아타운 LA 같은 경우는 저녁 때 이제는 식사하는 것도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투고 딜리버리만 됩니다. 이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는 그래도 조금 아직 바깥에서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식당 사장님들은 난로를 준비하셨어요. 난로, 아웃사이드 난로. 왜? 추우면은 저녁에서 못 먹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근데 이젠 그거조차도 금지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서민 경기, 실물 경기는 심각할 정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따로따로 그 대표들이 12월 초 안에는 무조건 우리 통과시키자 경기부양책. 이 얘기가 서로 의논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왜? 더 이상 정치적인 밀당하다가는 정말
두 정당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는 살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잡을 잃었고 실업수당도 끊어졌는데, 그리고 렌트를 못 내도 법정으로 쫓겨나지 않는 게 다음 달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집에 쌀이 떨어지고 아이들은 배고프다 그러고, 여러분이라 그러면 여전히 미국에서 얘기하는 대로 집에만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그러면 생존을 위한 범죄가, 생계형 범죄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쫄쫄 굶고 있고 1년 내내 힘든 가운데서 TV만 켜면 미국의 일부 부자들은 코로나 때 오히려 재산이 늘렸다는 둥, 뭐 주식을 해서 엄청 부가 됐다는 둥, 자기들만의 섬에 가서 코로나 안 걸리고 생활하고 있다는 등 그런 뉴스를 듣게 되면, 안 그래도 미국이 양극화, 중산층이 사라지고 양극화 현상으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올해 계속 있었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시위가 사실 그 측면이 부각이 된 건데, 그러면 그게 결국 폭동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런 위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식 개별적인 종목을 지금은 상담해 드리는 거에는 의미가 없고요. 팔런티어 15.92%, 샤오펑 33.92%, 엄청 다 올랐죠. 오르지 않은 주식이 없을 만큼. 몇몇 분들이 저희는 댓글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쓰셔도 안 해드릴 테니까 쓰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이 가격에 파세요, 저 가격에 타세요 하시는, 그렇게 댓글 남기시면 그냥 사라지시게 돼요. 하지 마셔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셔야 돼요. 주린이들을 혼동시키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글들을 많이 봐요. 팔란티어 살걸, 샤오펑 올라탈걸, 이제 너무 후회가 되네. 네, 여러분, 후회를 하면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린이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주식이 라스베가스의 갬블하고 아주 비슷해요. 어쩌다가 라스베가스 가서 룰렛을 했는데 돈을 땄어요. 그거는 진짜 럭이죠. 행운이죠. 럭키죠. 계속 갬블을 한다고 합시다. 전문 포커가 아닌 이상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급등주를 따라다니는 그런 아쉬움을 하게 되면 갬블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정말 팔란티어, 정말 샤오펑 이런 주식을 살 생각이셨으면 급등하기 전에 사셨어야죠. 근데 그때는 몰랐죠. 왜? 공부 안 하셨으니까. 지금은 다 폭등하고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정보 매매라니까요. 늘 개미들을 태워주기는 정보 매매.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와 페니 주식 바라보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언제까지나 주린이로 사시겠습니까?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린이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랐으니까 아쉬운 거지. 만약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금요일날 사서 고점에 물렸던 분도 오늘 폭등하니까 이럴 줄 알았어. 그거 아니, 하늘이 준 기회예요. 다시는 그런 뜻 하지 말라는. 저희 미주널 스텝 포트폴리오에 샤오펑과 리오터와 니오와 팔런티어가 있는 거는 이미 오래전에 폭등하기 전부터 저희가 포지션을 잡았던 거고 놓지 않은 것 뿐이에요. 추격 매수 하지도 않았고. 추격 매수 한번 했군요. 샤오펑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샤오펑의 차트는 정말 갈 수밖에 없는 모양새였어요. 그 전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양새인데 시진핑을 믿고 간 거였고, 지난주 금요일은 갈 수밖에 없어서 과감히 들어갔던 거였고, 근데 오늘 저는 또 이렇게 샤오펑이 33%, 이거는 전형적으로 세력이 달라붙은 거죠. 저희가 돈을 번 것과 또 정확한 분석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3.91%가 올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까지 갈 필요 없이 올해 안에 100불 넘겠는데요. 그쵸? 올해 안에 100불이 넘을 것 같아요. 샤오펑이. 중국 쪽에 샤오펑에 대한 기사들도 있는 거 아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력들은 개미들의 심리, 개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아요. 실적 발표 좋게 한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차트 분석은 보조지표로만 활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력들은 차트를 만들 줄을 알아요. 올라가는 상승세로 바뀌는 차트를 그들이 만들 줄 알아요. 돈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개미들이 차트를 조금 볼 줄 아는 개미들이 올라타게끔 만든다니까요. 그리고는 결정적일 때 뉴스를 띄우죠. 뉴스를 띄웁니다. 여러분, 뉴스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불나방처럼 모여들죠. 그리고 마지막 위에서 개미들을 딱 태워 죽이죠. 돈은 누가 벌까요? 세력들이 버는 거죠. 샤오펑, 중국 3사 자동차들은 전형적인 세력주의 모습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올라타셔도 상관없는데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고 주식은 투기가 아니에요. 한평생 주식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저런 유혹들을 먼저 떨궈 버리는 것이 여러분이 갖춰야 될 기본 자세라고 하는 사실. 오늘은 굳이 여러 종목들을 상담해 드릴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너무 좀 달아올라서.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냉정히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백신의 호재 소식들이 들리지만 백신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게 100%가 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보급되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었으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말 이맘때 주식시장은 정말 후끈 달아올랐을 텐데, 나스닥이든 다우든 정말 후끈 달아올라서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어쩌겠습니까? 지나온 걸 우리가 후회할 수 없는 거죠. 그쵸? 코로나 초창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걸 이제 후회해서 어떡하겠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 다가올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다음 영상으로 GDRX라고 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마존이 시장에 진출, 약국 시장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지난 영상에 월그린, CBS, 라이레이드 폭락하는 모습. 자, 거기서 우리가 투자로 들어가서 역발상으로 노려라 라는 영상을 저희가 올려드렸잖아요. 자, 이 새 전통적인 약국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떠오르는 회사입니다. GDRX 티커 이름입니다.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